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기능성 초밀자 연구실에 재학 중인 석사 4기 안경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용성 폴리우레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폴리우레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데요. 이걸 COH와 같은 이온성 그룹을 도입함으로 해서 차지를 부여하고 차지를 부여한 것을 갖다가 물에 디스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량의 NCO를 사용해서 NCO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를 주로 합성을 하는데 NCO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를 물에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체인 익스텐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분자량을 증가시키고 이 분자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솔벤트 베이스에서 만든 PU와 근접한 기계적 열정 물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성 폴리우레탄에 사용하는 IPDI는 일반적으로 이소시아네이트는 일반적으로 IPDI인데요. IPDI가 산업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또 물성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물성 측면에서 MDI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MDI와 IPDI를 도입해서 하이브리드된 수용성 폴리우레탄을 합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열적, 기계적, 콜로이드적 물성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수용성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물에 물에 PU 파티클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가 유화 방법에 의해서 COH와 같은 내부 유화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요. 솔벤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공중 변화에 따른 비용이 들고요. 제가 사용한 이소시아네이트는 MDI와 IPDI를 사용했는데요. MDI와 IPDI를 잠깐 비교를 하면요. MDI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가 두 개 있는 아로마틱 계열의 이소시아네이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물과의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분산에는 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가격이 싼 그 다음에 하드한 장점이 있고요. IPDI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가 아닌 사이클로 알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이고요. 장점으로는 유연성이 좋고 빛에 대해서 안정합니다. 반대로 MDI 같은 경우는 빛에 노출됐을 때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IPDI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물과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수분산에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제 실험의 목적은 먼저 첫 번째로 상업적인 목적에서 로우 머티리얼의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수용성 PU를 갖다가 상용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MDI와 IPDI를 하이브리드 시켜서 프로세스를 셋업하였고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나 점도와 같은 물성과 그 다음에 TDA, DSC와 같은 열정 물성 그리고 UTM으로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여 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NCO가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를 만드는데요. MDI의 NCO기가 양말단에 있는 상태에서 물에 분산시켰을 때는 이 NCO 그룹이 물과의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MDI를 도입하는데 폴리올 그러니까 OH 그룹을 가량으로 도입해서요. 먼저 OH가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IPDI를 도입해서 MDI와 IPDI가 하이브리드된 프리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화를 하고 분산 공정과 또 기계적인 열정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인 익스텐션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처음에 가량의 OH 그룹, 폴리올과 DMPA를 갖다가
혼합시킨 상태에서 소량의 MDI를 넣어서 그 양말단의 OH가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를 만들고요. 그리고 물에 분산시키고 나중에 체인 익스텐션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IPDI를 갖다가 다량의 IPDI를 도입하여서 양말단에 IPDI가 있고 중간에 MDI가 있는 MDI와 IPDI가 하이브리드된 수용성 프리폴리머를 만들고 중화를 시킨 후에 물에 분산시켜서 체인 익스텐션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레시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COOH 레이쇼를 일정하게 NCOOH 레이쇼랑 DMP 함량을 일정하게 놓고요. 도입되는 이소시아니트인 IPDI와 MDI 양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MD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과 MDI를 50%까지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소시아니트에 대한 MDI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실험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DMP의 함량과 초기에 투입되는 MDI 양을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투입되는 IPDI 양을 증가시켜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DI 양과 IPDI 양을 반반씩 넣고 난 다음에 DMP의 양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였고요. 저 실험의 솔리드 콘텐트는 40%이고 40%입니다. 이것은 실험을 한 공정을 잠깐 나타낸 건데요. 초기에 폴리올과 DMPA만을 갖다가 혼합시켰습니다. 혼합시켜가지고 FTI를 찍은 상태가 A와 같은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2270 정도에서 NCO 픽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MDI를 도입하였습니다. MDI 도입했을 때 MDI의 NCO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C와 같이 MDI가 다 반응하였을 때는 다시 NCO 픽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DI를 도입하고 초기 IPDI를 도입하자마자 찍었을 때 NCO기가 또 길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물에 분산하기 전에 소량의 IPDI NCO기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프리폴리머 상태에서 물성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MDI를 많이 도입하고 싶어도 초기에 OH1 기준으로 MDI를 많이 도입할수록 MDI의 NCO기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점도가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나중에 리퀴드인 IPDI를 도입했을 때 그 상호 미스빌리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하고 싶어도 점도의 증가 때문에 많이 도입할 수 없는 경우 많이는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OH1몰에 대해서 MDI 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점도를 측정하는데요. 0.6 그러니까 0.6 이상 정도 됐을 때는 급격하게 점도가 증가해서 점도가 증가하고 분자량이 증가해서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물 분산 전에 IPDI NCO가 터미네이트된 프리폴리머의 분자량과 점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분자량의 증가보다 점도의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리폴리머의 물성이 아니고요. 분산시킨 상태에서의 파티클 사이즈와 점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MDI 포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량은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자량의 PU에서 분자량에 가장 큰 변수를 미치는 것은 MDI 포션이나 DMP 함량이 아니라 NCOOH 몰 레이쇼에 따라서 NCOOH 몰 레이쇼가 증가할수록 잔여 NCO 물에 분산했을 때 잔여 NCO가 많이 남고요. 잔여 NCO가 많이 나오면은
체인 익스텐션 공정을 진행할 때 급격하게 분자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래프는 이쪽에 분자량이 같지만은 그러니까 MDI 포션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물에 분산시켰을 때 MDI가 리지드하기 때문에 물에 스웰럽을 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IPDI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물에 잘 스웰링돼서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MDI를 사용했을 때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이 적은 파티클 사이즈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점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할수록 그 인터랙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할수록 파티클 사이즈 사이에 인터랙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계적 물성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MDI 포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텐사일 스트렝스랑 그 다음에 100% 모듈러스는 증가하는 데이터 결과를 얻었고요. 이론게이션 감소하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분자량인데, 분자량이 일정함에도 텐사일 스트렝스가 증가하고 모듈러스가 증가하는 것은 그 로우 머티리얼은 MDI 영향이 가장 큰데, MDI가 리기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이드로 본딩이 강한 하이드로 본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게이션은 IPDI 단독으로 쓴 것보다 MDI를 50% 증가시켰을 때 한 95%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MDI가 두 개의 벤젠고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적인 입체 장애에 의해서 그 하드 세그먼트와 소프트 세그먼트 사이에 믹스빌티가 떨어짐으로써 힘을 가했을 때 상분리가 쉽게 일어나고, 이게 이론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DSC도 분석하였는데, 열적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DSC를 분석하였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MDI, IPDI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MDI를 50% 증가했을 때 TG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DI의 그 구조적인 그 입체 방해에 의해서 그 폴리머 체인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그 PU 체인이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TG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TDA 디그레데이션 되는 데이터도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위에 있는 것이 IPDI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고, 밑에 있는 것이 IPDI와 MDI를 혼성으로 하이브리드 시켜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검은 픽은 TDA 데이터고요. 빨간 픽이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그 디그레데이션 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픽입니다. IPDI만 사용했을 때는요, 400도 C 정도에서 맥시멈 픽이 나타나고, MDI를 사용했을 때는 375도 정도에서 1차 픽이 나타나고, 그리고 400도 정도에서 2차 픽이 나타나는데, 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을 비교했을 때 IPDI가 390도 정도에서 픽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IPDI와 IPDI NCO 그룹과 OH 그룹이 반응해서 픽이 나타난 것이 400도씨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MDI의 NCO 그룹과 OH 그룹이 반응해서 우레탄 본딩이 디그레데이션 되는 포인트는 370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IPDI를 도입함으로 해서 미소하게나마 열적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MDI와 RPDI가 하이브리드된 PU 프리폴리머를 FTIR과 GPC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MDI 포션이 증가할수록 파티클 사이즈가 지금 스프린트였는데 MDI 포션 증가할수록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하고요. 이것은 물에 대한 스웨러빌리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감소하는데 이것은 분자량이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파티클 사이즈의 인터랙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DI와 RPDI TD는 증가하는데 이것은 스트릭 힌드런스에 의해서 많은 플렉스 그러니까 TD 이상에서 그러니까 입체 장애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TD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그레데이션 되는 포인트는 MDI와 RPDI 하이브리드된 PU보다 PU에 대해서 그냥 RPDI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열적 안정성이 미세하게나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